오늘은 널의 지구 침공 스토리가 담긴 킹인블랙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사실 킹인블랙 이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킹인블랙을 즐기기 위해선 그저 널이 신비오트의 신이자 어둠의 아버지란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댓글란과 정보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뉴욕 시내 건물 위에서 깊은 생각이 잠긴 에디 브록. 그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널의 신비오트 군대가 지구 코앞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에디의 귀에 울리는 캡틴의 목소리. 무전의 내용은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라는 내용이었고, 이 무전은 에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퍼져있던 히어로들 전부에게 울려 퍼집니다. 무전을 완료한 후 대기권을 유심히 지켜보는 널 대항 하늘 공략팀. 널이 지구로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던 이들은 수많은 폭탄을 대기권에 미리 배치해 선수를 칠 계획이었던 것인데, 이때 캡틴 마블 캐롤이 드디어 널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폭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이죠. 수많은 널의 부하들을 보고 압도된 다른 히어로들과는 달리 피식 웃으며 여유를 부리는 토니. 그는 자신이 개발한 폭탄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위력을 보여주겠다 자신하는데요. 실제로 그가 발포 버튼을 누르자 다수의 신비오트들이 비명을 지르며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녹아내리는 널의 군대를 보며 크게 기뻐하는 토니. 하지만 이내 그의 웃음은 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캐롤의 예상대로 토니의 폭탄으론 널의 군대를 막기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었고, 이내 수많은 신비오트들이 폭탄 세례를 가볍게 뚫고선 지구 상륙에 성공합니다. 서둘러 기지를 뛰쳐나가며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 공지하는 캡틴. 이에 다수의 히어로들은 자신의 담당 위치로 향하는데요. 에디는 우선 딜런의 안전을 확보한 후 합류하겠다 마음먹고선 그를 판타스틱4의 비밀기지로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곳에서 나오지 말라 말하는 에디. 이에 딜런은 자신 역시 도울 수 있다며 전장에 나가겠다 고집해보지만 에디는 그런 무모한 짓을 허용해줄 수 없다 답했고,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한편 각자 담당 구역을 맡아 널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히어로들. 캡틴과 닥터 스트레인지는 우선 시민들을 구조하는 데 집중했고, 엑스맨 팀은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신비오트들을 처치하는 데 온 힘을 쏟아보는데요. 널 군단에 대해 유일하게 알려진 약점이 전기였기에 이들은 최대한 스톰에게 의지하며 전투를 벌여봅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잘 싸우고 있다 느끼던 히어로들의 표정은 어느새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바로 신비오트로 뒤덮인 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셀레스티얼들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셀레스티얼에 의해 공허 속으로 떨어졌던 널은 부활 후 그들에게 복수를 완료했던 것이죠. 사뿐히 지구에 착지하는 감염된 셀레스티얼,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매우 익숙한 목소리.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널이었고, 그는 셀레스티얼의 몸통을 열어 제끼더니 당당히 그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드디어 지구에 도착한 널은 히어로들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너네는 이제 다 죽을 것이지만 브룩을 순순히 넘겨준다면 그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겠다고. 하지만 당연히 널의 요구에 응해줄 리 없던 히어로들. 이들은 도리어 서로 결집하더니 널의 앞으로 향해보는데요. 결의에 찬 히어로들에게 널은 그저 비웃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널을 보며 본인 역시 피식 웃음을 지어 보이는 캡틴. 그는 평소라면 너 같은 존재와 죽을 때까지 싸우겠지만 오늘은 그저 구경만 할 것이라 말하는데, 캡틴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센트리가 상공에서 튀어나오더니 순식간에 널을 낚아채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어벤져스는 초월적 존재 센트리를 최종 병기로 활용하기 위해 숨겨놓고 있던 것이죠. 여유롭게 자신을 널에게 소개한 후 이제 모든 걸 끝내주겠다 말하는 센트리.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센트리의 목을 잡아채는 널. 널은 당황한 센트리에게 네 안에서 익숙한 어둠이 느껴진다 말하더니 센트리를 아주 손쉽게 반으로 찢어 죽여버립니다. 센트리의 힘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드라는 어두운 면에서 파생된 것이었기에 결국엔 어둠의 아버지이자 심연의 군주인 널 앞에선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던 것이죠. 허무하게 패배하는 센트리를 목격하곤 어안이 벙벙해진 히어로들. 그리고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널. 그는 땅에다 신비오트를 뿌리더니 히어로들을 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을 신비오트 늪속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 역시 어둠으로 덮기 시작했고, 결국 지구 전체를 어둠 그 자체로 감싸버립니다. 동료들이 당하고 있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던 에디. 그는 결국 큰 선택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널과 직접 대화해보기로 택한 것. 그는 널의 신비오트와 자신을 연결하더니 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데요.
에디의 부름에 널은 크게 기뻐했고 곧바로 그를 잡아채더니 자신의 쪽으로 끌고 옵니다. 네가 요구하던 브룩이 여기 직접 등장했으니 나머지 히어로들은 풀어달라 말해보는 에디. 하지만 널은 에디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널은 말합니다. 자신이 원한 브룩은 에디가 아닌 다른 브룩이라고. 이런 널의 말에 에디는 이제서야 널이 진짜 원한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죠. 널은 애초에 에디 브룩을 원한 것이 아닌 그의 아들 딜런 브룩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만큼은 건들지 말라 소리치는 에디. 하지만 널은 그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베놈을 에디에게서 뜯어낸 후 이제 너에게 볼 일은 끝났다며 에디를 저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에디는 자신을 널에게 바쳐 동료들이라도 살려보려 했던 것이지만 도리어 베놈을 뺏겨버리고 목숨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자신을 흡수하려는 널에게 반항해보며 에디에게 돌려보내달라 소리치는 베놈. 물론 이런 그의 의견은 묵살될 뿐이었고 널은 베놈에게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 말하더니 이제 저런 인간 따윈 있고 우리의 세상이 된 지구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저 인간의 몸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무기력하게 추락하는 에디. 이렇게 에디는 결국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타박상을 입은 후 차 위에 추락해 의식을 잃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에디를 발견하곤 서둘러 그에게 달려온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비록 온몸의 뼈가 다 박살나긴 했지만 에디의 숨통은 미세하게 남아 붙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판단한 피터는 다른 히어로들에게 도와달라 소리쳐봅니다. 하지만 그를 반긴 건 도움의 손길이 아닌 살기가 담긴 레이저. 갑작스레 행해진 공격에 피터는 고개를 돌려봤고 거기엔 널에게 감염돼 그의 부하가 돼버린 히어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에디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그를 짊어지고 탈출해보려 시도하는 피터.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불을 내뿜으며 그에게 다가오는 한 존재. 바로 휴먼토치 조니 스톰이 도와주러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피터에게 자신이 감염된 히어로들을 상대할 테니 어서 에디를 데리고 빠져나가라 말하는 조니. 이에 피터는 아무리 너의 화력이라도 이들 모두를 감당하긴 무리일 거라 소리치는데요. 조니는 씩 웃어 보이더니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니 다른 이들에겐 끝까지 영웅답게 싸우다 멋지게 전사했다 전해달라 말합니다. 피터는 조니의 희생을 바라진 않았지만 널과의 싸움에서 핵심 인력인 에디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조니를 등지고 현장을 빠져나가죠. 에디를 데리고 판타스틱4의 기지로 향해 치료를 부탁한 피터. 리드 리처드가 진단해본 결과 역시나 에디는 겨우 숨만 붙어있는 수준으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피터는 딜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를 에디에게 데려갑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히어로들에게 딜런을 소개한 후 에디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묻는 피터. 이에 리드는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라 답하는데 이때 토니가 갑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피하자 말을 이어가는 토니. 그는 밖에서 날뛰고 있는 널의 신비오트 용 한 마리만 잡아올 수 있다면 에디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말하는데요. 토니는 용 신비오트를 개조한 후 에디에게 입혀 그의 생명을 연장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히어로들이 이 아이디어를 반긴 것은 아니었지만 달리 선택권이 없었기에 동의했고 토니는 그럼 곧바로 출동해보겠다 말하죠. 현장으로 나가 유난히 날뛰고 있는 신비오트 한 마리에게 다가가보는 토니. 그는 신비오트가 입을 벌린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더니 준비해온 익스트리미스를 투여시키는데요. 이내 익스트리미스에 포함되어 있는 나노머신을 활용해 신비오트의 내면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를 채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지로 돌아오자마자 에디에게 용 신비오트를 들이부어보는 토니. 그런데 해당 신비오트는 잠깐 에디와 동화되는 듯하다 도리어 에디의 심장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에디를 숙주로서 거부하고 도리어 그를 적으로 판단해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죠. 에디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히어로들. 이들은 급하게나마 다시 신비오트를 에디에게서 떼어놓으려 시도하지만 강력한 신비오트의 파워를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이때 딜런이 분노하자 분쇄돼버리는 신비오트. 딜런은 아버지가 죽을 위기에 놓이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딜런의 능력에 깜짝 놀라하는 토니와 리드 리처드. 토니는 너에게 이런 슈퍼파워가 있는 줄 몰랐다며 신비오트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쩌면 널과의 싸움에서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스러운 분위기도 잠시 갑자기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경고음. 바로 에디의 심장박동이 멈춰버린 것이었는데 이렇게 에디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망해버립니다. 네,
오늘은 킹인블랙의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널과 유일한 커넥션을 가진 에디가 사망해버린 이 사태를 히어로들은 수습할 수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